우리나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그러면 거의 미국이죠. 순매수 순위를 한번 보면 1위, 2위 어디겠습니까? 대부분 알고 계시죠? 테슬라와 엔비디아였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해외 주식 종목 1위가 테슬라 1735억 원, 2위는 비슷한 규모 1681억 원 엔비디아였습니다. 근데 3위는 미국제 20년물 ETF예요. 638억 원. 그런데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미국채, 이 국채 ETF 그런 거 매수하지 마세요. 해외 주식 순매수 4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519억.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2배 레버리지 ETF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NVDL.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말 양대 산맥이라는 점 더욱 부각된 올해 상반기였습니다. 연중 수익률 한번 봅시다.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그동안 44%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다가 요즘 10일 이상 계속 상승했죠. 지금 플러스 6%까지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는 말해 뭐합니까? 180%. 그런데 미국제 20년물 마이너스 9.5%. 의외로 이런 국채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국채에 투자하는 ETF 이거 말고 우리가 현재 실행 중이잖아요. 미국의 대형주들, S&P 500 내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대형주, 기술주, 특히 빅테크주, 반도체 관련주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26% 상승 중. 사실 26%면 이제 올해 상반기 이제 6개월 지났는데 26%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괜찮은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워낙 수익률이 높으니까 다른 종목들이 별로 높은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특히 NVDL, 엔비디아의 2배 레버리지 474%. 야, 이거 어마어마하죠? 현재까지는 월등히 엔비디아 승리입니다. 성별을 보면 남성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1위 종목은 테슬라였고 여성 개인 투자들은 엔비디아였어요. 여성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 비율을 보면 테슬라는 남자가 조금 더 많았고 엔비디아는 남성보다 여성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연령대별 해외 주식 순매수 1위 종목이 19세 미만과 50대, 60대는 엔비디아였고 20대, 30대, 40대가 테슬라가 1위였습니다. 이것이 개인 투자자 NH투자증권에서 이 의뢰를 해서 290만 명, 330만 개 계좌를 투자 현황, 성과 이걸 분석한 결과예요. 국내 주식 투자자 평균 수익률 가장 높았던 연령대가 19세 미만이에요. 그런데 1%. 그러니 다들 마이너스 아닙니까? 전체 평균 1%, 마이너스 1% 이상이에요. 그런데 미성년 투자자들은 그나마 평균 수익률이 1% 플러스가 된 게 타이거 미국 S&P 500으로 수익률이 1등이 된 거예요.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뿐만 아니라 고덱스도 있고, 그렇죠? 에이스도 있죠? 그런데 S&P 500 ETF는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낮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미성년자들이 타이거 미국 S&P 500을 ETF를 매수했기 때문에 그나마 수익률이 커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성장주, 엔터주, 특히 2차 전지주 여기 담았던 50대 수익률이 꼴찌로 나왔어요. 지금 이 2차 전지들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5종목 마이너스 25% 나왔지 않습니까? 평균 수익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 50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역시 네이버예요. 금액이 858억 원. 순매수 금액 순위로 보면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 또 엔캠, LG에너지솔루션, JYP 엔터테인먼트, HLB, 에코프로 BM 등으로 성장주, 2차 전지주, 엔터주, 바이오주를 골고루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의 주가가 대체로 크게 하락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 시가총액이 큰 기준으로 대표적인 세 종목을 보면
평균 43%의 수익률. 올해 연중으로 말이죠. 국내 종목 등에 투자 중인 개인 투자자들과 아주 큰 차이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평균으로 보면 한 2년 전후, 그렇죠?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4년 반 됐으니까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4년이 넘었겠지만 중간에 합류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 2년, 3년으로 본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수익률 보면 또 레버리지를 얼마큼 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2년도 약세장, 하락장을 끝내고 2023년부터 상승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레버리지를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버리지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MVDL 같은 경우 지금 수백 %씩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무조건 투자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상승장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상승장이 미국의 금리가 계속 인하를 하는 동안은 계속 한동안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한다 그러면 투자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다들 수익이 좋은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 타이틀을 보면 개미의 처참한 주식 실력, 데이터로 입증됐다. 순매수 100개 종목 중에 89개 마이너스. 그러니 100개 중에 90개예요. 10개 중에 9개, 거의 다 마이너스라 나왔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올해 상반기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100개 종목 중에 89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 종목의 주가가 지속해서 내리니까 추가로 주식을 사들여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를 계속 이어간 겁니다. 물타기를 이어가면서 계속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투자 중인 미국 시장 전체에 하는 S&P 500, 또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러한 ETF라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물타기를 하게 되면 저가 매수의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네이버예요. 네이버 페이에 내 자산에 네이버 주식을 보유했다고 등록한 투자자가 총 68,129명이에요. 이들의 평균 매수가 26만 4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17만 7,100원이니까 평균 매수 가격 대비 마이너스 32% 하락 중이에요. 올해 연중으로도 마이너스 22% 하락 중. 그러니 웬만한 종목들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국내 종목들 보면 평균 마이너스 몇십 %씩 떨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과 정반대 현상이죠. 몇 년 전부터 특히 네이버 카카오 종목들 알턴 2를 빼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렇던 종목들이고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국내 개별 종목들 여러분들이 따로 매수했던 종목들 마이너스 난 거 많을 겁니다. 이걸 매도하고 미국 주식으로 실행에 옮기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들 하실 것입니다.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중에서 가장 손실률이 컸던 것이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현재 주가가 28,200원이에요. 등록 투자자 11,915명의 평균 매수 단가가 84,346원이에요. 그러니 손실률이 마이너스 50%, 반토막을 넘어서 마이너스 67%에 달합니다. 카카오뱅크 등의 다른 카카오 그룹주들도 평균 매수가 대비 손실률이 반토막 50%가 넘었어요. NC소프트, SKI테크놀로지, 포스뱅크 등도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주가가 평균 매수가의 절반도 못 미친 것으로 나왔습니다.